교회 언니 페니토크,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자녀 관계, 태어나면 부모자녀 관계로 시작되고요. 형제 관계가 있고 나중에는 뭐 부부관계, 친구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들의 마음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를 이루고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데요. 이런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로 호소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무엇일지, 고민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좀 우리는 인간들은 관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어떤 기준, 그런 사람 중에 이제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했던 것도 이제 아마 다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이제 밝혀진 바도 있고 해서 관계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관계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이 관계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참 더 중요한 관계일수록 더 어렵고 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너무 초반부터 좀 이렇게 너무 딱 잘라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정말 이 관계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데 배웠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고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안 되고 안 되면은 막 짜증나. 저 인간이 잘 안 받쳐주잖아 막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는 해보려고 하는데 저 상대가 잘 안 되는데 어떡해 저 사람은 안 변해 막. 합리화, 투사, 막 온갖 방어 기제가 다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비난하게 되고 이런 일이 굉장히 잦은 것 같은데 좀 먼저 그럴 때 내가 노력했는데 관계가 잘 되면 괜찮고요. 잘 된 그렇죠. 거고요. 그죠? 예, 좋은 일이고 노력했는데 관계가 잘 안 될 때 또는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관계가 잘 안 될 때 한번 우리가 약간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네.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 관계를 잘 하고 싶은가? 근데 잘 하고 싶은데 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저 사람이 변해서 잘해야 되는 건가? 저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나를 조금 바꿔서 관계를 해볼 것인가? 근데 이제 답정 너죠. 3번이죠. 근데 그게 또 결국에는 내가 바뀌란 얘기야? 뭔지 고리타분하잖아요. 네. 저도 싫어요. 듣기도 싫어요, 사실은. 근데 왜 3번이 답이냐면 왜 내가 바뀌는 게 답이냐면 정답 해설 나갑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 정답 해설. 왜냐하면은 1번, 2번은 기약이 없어요. 상대가 바뀐다라는 그러게, 어떤 그렇죠. 보장이 없어. 네. 내가 기다리면 저 사람이 바뀌어주면 그래 맨날 몇 시까지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바뀐다는 보장이 네, 없어. 맞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저 사람이 바뀐다는 보장도 없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보장되는 거 하나는 내가 나를 바꿀 나야. 수 있는 거만이 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관계에서 유일하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내가 잘 바꿔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 가능한 것을 우리가 하자. 관계를 하고 싶은가를 생각하고 관계를 할 때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가, 나를 바꾸고 싶은가. 네, 이것만이 이제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 들어요. 초점을 이제 나에게 두자. 내가 네. 어떻게 하고 싶은가로 이제 돌리는 거군요. 네. 이것저것 해도 다 잘 안 되는 내 마음 마인드 컨트롤 하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왕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도 심각하게 들어가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좀 어떤 비슷한 공통성이 있냐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에 있죠. 대해서 이제 피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전해 듣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막 엉키면 결국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회피하게 되는 걸로 막 흘러가게 공동체의 어떤 역동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부모가 다섯 손가락에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이런데 사실은 더 있다고 예. 하던데요. 있다고 하던데요.
낳은 자녀들만 봐도더라도 어느 자녀는 잘 맞고 어느 자녀는 잘 안 맞는데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자녀가 있고 막 책 파서 공부하면서 살펴봐야 될 자녀가 있고 너무 모든 게 이해되는 자녀가 있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봤을 때 나에게 힘들게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버거운 존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좀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거를 좀 결국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인간관계가 아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조윤수 교수님도 나한테 맞지 않는 사람 이런 거 느끼세요? 그럼요. 최근에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인가? 미움인가? 분노인가? 사람보다 네. 강렬할 때가 있죠. 예. 자석을 보면 같은 것끼리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 맞아요. 이런 인간관계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꼭 화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 불편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 잘 협정을 맺으면서 불편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는 법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심리적 경계선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갈등의 그 핵심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심적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나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욕구들이 엉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성찰해 보고 부부든 연인이든 친구든 조직사회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고나 관계에서 좀 탈피해서 나 스스로 이제는 거울 앞에 돌아와 나 스스로 개별화되는 과정, 그 관계, 몰두되는 관계에서 떠나서 아까 이제 나를 지지해주고 또 내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과 내가 어디까지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어디까지 가면 안전한지 스스로 그 경계선을 생각해보는 것. 한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억지로 화해하지 않아도 협정을 맺고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 공동체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거기에 짧게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관계 안 맺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관계를 잘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관계를 잘하자고 했을 때는 질을 얘기하는 거지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어내야 되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요. 그죠? 관계를 해서 더 해로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계를 이제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단절의 목표조차도 내가 더 나은 사람들과 더 좋은 사람들과 더 건강한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함이지 단절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절해버려, 끊어버려, 그 사람 안 만나? 그러면은 뭐 이제 고립 또는 뭐 아니면 뭐 그래 나 혼자 잘 살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끊어버리는 것조차도 내가 그 사람하고는 잘 못해도 내가 더 건강한 사람들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맞아요. 어떤 그런 목표가 좀 네.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관계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어떤 관계는 또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저 사람이랑 나랑 안 맞겠구나. 이럴 때는 굉장히 쿨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미 느꼈어. 그럼 가까이 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하는 거는 좋아했다가 사랑했다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다가 그렇죠. 소원해지는 경우를 맞아요. 경험했잖아요. 모두 경험하셨죠. 네. 그럴 때 이제 내가 잘못한 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건가,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라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참 마음이 힘든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나와 좋았던 관계의 사람도 나랑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마음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인간관계는 언제 누구하고도 안 좋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아, 그게 지금 나한테 찾아왔구나. 저 사람하고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바랬는데 뭐 심지어 결혼을 하고도 그렇잖아요. 뭐 그런 헛된 서약들을 다 서약을 했는데도 죄송해요. 헛된 서약을 하고도 그 서약
집합도 무너지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 지인들과의 관계가 균열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마음 편해지는 게 이게 나를 막 너무 갉아먹을 때는 왜 그러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될 때는 정말 마음을 갉아먹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그럴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시라고 누구하고도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자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지금 이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인 건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 사람하고의 관계는 소원해졌지만 나하고는 아직도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고 전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틀어진 관계에 대해서 애도할 수 있고 또 좋은 사람이 나에게 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근력을 키우고 아주 좋았던 관계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를 한번 경험하면 마음속에 근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력이 키우고 또 기분을 풀어주고 또 교수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누군가가 정말 내 영혼에 부정적으로 치명적인 역할을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경계를 설정해야죠. 그렇죠. 거리 두고 서서히 거리를 두고 멀어두는 것이 방법인데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영어 표현 굿바이를 할 시간이다. 근데 우리는 그때 배드바이를 하잖아요. 비난하고 막 다시는 보지 말자 뭐 만난 것을 후회해 뭐 이런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뭐 죽음으로 종결되든 지속되는 관계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뭐 그걸 차치하고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게 뭐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또 단절될 수도 있고 그러다 다시 또 옆으로 와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다양한 관계의 형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 관계를 좀 맺어야 되겠다.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인간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 관계가 다시 남북 관계야라고 해가지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그렇지 않더라고 돌아오더라고. 예, 또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제나 이제 마무리를 잘하는 거. 네. 뭐 이혼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뭐 어떤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도 다시 그렇고. 남은 것처럼 그러면 네. 안 돼. 다시 좋아지기도 해요. 네, 맞아요. 싫어요? 다시 좋아지는 거 싫어요? 연인 나는 관계에서 다시 좋아지는 것도 언제나 오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에 대한 예의에 대한 마무리를 잘하는 거, 경계를 짓고 마무리를 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저도 이제 정리하는 마무리 하고 싶은 게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거는 시절 인연이다. 그 시절에 나에게 참 좋았던 인연이었다라고 하면 그 나중에 막 안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좋았던 걸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또 그렇게 안 좋은 인연이 되었기도 하지만 또 어느 날 또 선물같이 또 새로운 인연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끝이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조금 이제 완화하고 관계는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딸아이가 있는데 어려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한참 친구 관계 때문에 삐지고 토라지고 붙고 떨어지고 이런 걸 하는데요. 제가 딸한테 하는 말이 언제나 친구 관계는 바뀌니까 그냥 너무 상처 주지 말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너를 너무 이렇게 상처에 노출시키지 말고 싫으면은 아니면은 거리를 두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되 이제 네가 할 만큼만 하고 더 이상 너무 억지로 관계에 맺지 마라. 근데 친구 관계는 막 바뀐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좀 마음이 한결 위로로 왔더라고요. 그걸 알아듣다니 놀라운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 시기인가 보죠. 그래서 관계가 끝이 아니구나. 영혼이 끝날 것 같으니까. 네. 그 말만 들어도 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저도 비슷하게 해봤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 교수님들 말씀에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자기의 마인드,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 정도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어느 수준인가라는 거를 좀 점검하고 지나친 상처를 주는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하고 바운더리스, 경계를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렇지만 어떤 단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어떤 나의 성숙과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페니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